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은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결국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그 순간들 말이죠. 시인 김소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은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부는 순간 우리는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고 꿈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다시 시작할 힘을 언제나 우리 안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우리는 모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듯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첫 직장에서의 실패, 첫 사업의 좌절, 첫 사랑의 이별,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저는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부,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인생에서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때로는 거센 겨울바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람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어옵니다. 우리는 바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 바람 속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거센 바람을 마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1000번이 넘게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1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기 전 이혼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원고는 12번이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만든 회사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왔고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바람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바람 속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느냐가 아니라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3부, 우리 안에 숨겨진 힘. 삶은 다시 시작할 힘을 언제나 내 안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세요. 삶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일상에 치이고 좌절에 무너지고 실패에 주저앉으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 청소년기의 혼란, 성인이 되어서의 책임감.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어제의 고통과 좌절을 이겨내고 오늘을 맞이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의 증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복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때마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근육은 찢어지고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고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기회입니다. 4부, 다시 시작하는 용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미 너무 늙은 것 아닐까?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 일어서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패배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했고, 고통을 겪었고,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은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몰랐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곳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비록 그곳이 불행하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익숙한 불행이 낯선 희망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비록 무릎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도 말이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넘어졌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쉬어가세요. 상처를 치유하세요. 슬퍼하고, 화내고, 좌절하세요. 그것은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일어서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5부, 작은 시작의 힘.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밖으로 나가는 것,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 정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높고 너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산 정상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다음 한 걸음만 보세요. 그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계속 걸으면 어느새 여러분은 산 정상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한 가지 작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날은 단지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산책을 10분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책을 한 페이지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작은 승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너무 큰 것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를 하세요. 내일은 또 다른 작은 한 가지를 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6부. 상처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상처도 받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흔적을 남깁니다. 때로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깨진 부분이야말로 그 도자기를 유일무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되고 더 큰 지혜를 얻게 되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용감하게 삶과 마주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상처는 아픕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그 아픔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느끼세요.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도록 두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넘어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강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7부.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여정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도 넘어졌고, 그들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때로는 여러분이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함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힘들어. 도와줘. 그것은 제가 평생 한 말 중 가장 용감한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만나러 왔고 그저 제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어 줄 누군가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극복 스토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8부,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픈데 시간을 기다리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고통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관점을 줍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도 1년 후에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5년 후에는 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를 돌아봅니다. 그때는 제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천천히, 조금씩,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회복입니다. 극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영화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고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제보다 조금 덜 힘들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시간을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도로 가세요. 빠를 필요도 없고 느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부부, 새로운 의미 찾기.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신 이제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는 책을 썼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말라라 유사프자이는 탈레반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경험을 여성 교육을 위한 투쟁으로 바꾸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10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종종 과거에 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곳은 단 하나,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불교에는 초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매 순간을 처음처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새로운 시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친절할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작은 기쁨을 발견할 것인가요? 이런 작은 질문들이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11부. 희망은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희망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희망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희망은 가장 강한 힘 중 하나입니다. 역사를 보면 희망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노예제도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독재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질병이 불치병일 것 같았지만 희망을 가진 과학자들이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희망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희망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희망을 선택하세요. 작은 희망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을 것이다라는 작은 희망,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작은 희망,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다라는 작은 희망, 이런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12부.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더 성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이뤄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좌절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친절을, 그 용서를, 그 사랑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베푸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마무리.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겠다는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열정적으로, 용감하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나는 살겠다. 때로는 그것이 쉬울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날들을 버텨왔고 수없이 많은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작은 승리들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지혜다락방이었습니다.